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일일이 이게 무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오늘 제가 진행할 거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어서 여기 앉았습니다. 당뇨병에서 이제 병원을 가다 보면은 난 당뇨병이 있는데 아마 진료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2, 3분 정도 지나면은 금방 이제 할 말도 없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진료실을 나가면 꼭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 내가 고민했던 것 또는 묻고 싶었던데 묻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답해 드리려고 제가 왔어요. 어이고,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 질문들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저에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혈당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 있고, 그냥 와서는 내가 좀 혈당이 높은데 누구나 조금씩은 당뇨기라는 말을 하시는데 당뇨기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당뇨기가 있으니까 나 별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저는 부르게 되는데 환자분들은 당뇨 이렇게 부르시는 분 많죠. 근데 누구나 사람들은 정상혈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정상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환자고, 그렇지만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은 그냥 당뇨병이 없는 정상인 또는 당뇨병과 정상인의 중간,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당뇨랑 당뇨병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당뇨병 앞이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지.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따져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거는 영어로 글라이코수리아, 말이 좀 이상한데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얘기하고, 당뇨병은 영어가 다르죠. 우리가 D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변으로 꿀이 넘쳐 나온다는 뜻으로 우리 몸 안에 있어야 될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는 당뇨병이라는 증상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기술이 돼 있어요. 기원전에도 어떻게 기술이 돼 있냐면은 환자가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마르고 목이 마르고 물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본 소변에 보니까 개미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미가 모이는 단맛이 나는 소변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는 병, 그래서 당뇨병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글로 고치다 보니까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는 병,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오는 증상, 그래서 당뇨병 하는데 원래는 당뇨병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지 당뇨 환자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당분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가 비만해서 어느 정도 인슐린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은 정상 수준으로 당분을 조절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없게 돼버리면 당분이 자꾸 올라가겠죠. 오히려 당이 떨어지는 건 또 다른 병이 있는데 당분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보면 여기 9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대개 정상적인 혈당은 대개는 120을 넘지 않아요. 공복에는 100을 넘질 않아요. 밥을 먹고 나면 140을 넘질 않아서 공복에는 80, 90 정도 되는 혈당이
식사를 먹으면은 한 120, 130 올라갔다가 또 점심 먹기 전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또 제가 움직이게 되네요. 또 점심 먹기 전에는 또 점심 먹고 나서는 올라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좀 떨어졌다가 저녁 먹고 나서는 좀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혈당 변동을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되면 어떨까? 여기 보면은 연두 색깔이 있고 조금 진한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죠. 지금 혈당이 점점 높아질수록 정상보다는 공복이라 그래서 식사 때 전에도 혈당이 높고 식후에도 당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상과 당뇨병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빨간색, 연두색 요거는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나나요. 지금 마우스를 그러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질문이 들어왔는데 소변이 진짜 다나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은 소변 맛을 보고 했나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소변에서 당분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옛날 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대변을 보시면은 대변을 맛을 보는 경우도 있고 소변을 맛을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변에 당분이 나오는 걸 보고 당뇨병이 있다고 얘기한 경우도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서 환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당분이 이 소변이 이렇게 당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당분이 올라가면은 환자들의 증상이 생겨요. 환자들의 증상이 생기는데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보시면 첫 번째는 당분이 올라가니까 소변으로 당분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피 안에 당이 올라가면은 그걸 어느 정도가 신장에서는 못 나가게 막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는 소변으로 당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뇨, 소변을 자주 본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변으로 당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러면 두 번째 증상은 많이 물을 먹어요. 이렇게 소변도 많이 보고 우리가 많이 물을 마시고 거기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당뇨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많이 먹는 증상이 있어요. 왜냐? 내가 먹은 음식이 칼로리로 몸에 저장이 돼서 내가 써야 되는데 그게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몸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는 증상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또 자꾸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소변으로 먹는 양보다 소변으로 빠져가는 당분이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의 증상이라 그러면은 소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저 많이 먹는 증상은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야지 기운이 생겨요. 이렇게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서 지금 당신은 당뇨병이니까 식사를 줄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줄여요? 나는 지금 많이 먹어도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는 증상도 혈당이 조절이 되고 정상이 되면은 그것도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증상인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당뇨기가 있다는 얘기는 틀리죠. 되게 정상적인 혈당을 조절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복, 식후 차이로 조금씩 올라가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당뇨병이 되면은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서 저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당뇨기가 있는 거랑 당뇨병은 전혀 다릅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은 관리 중에 정상인데 당화혈당은 정상보다 올라갑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4시간 동안 혈당을 내가 다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재서 공복혈당, 식후혈당만 보게 되죠. 그런데 정상 사람은 대개 100 이하, 식후 2시간은 대개 140 이하, 그 중간에는 200을 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면은 당화혈색소는 대개 5.7%를 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절하기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렇게 조절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복혈당이 조금 높고 식후혈당이 2시간대는 정상이어도 1시간, 30분 이럴 때는 또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정상의 수치까지는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차이가 있어서 높아지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나는 혈당기가 정말로 정확한 기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계가 아니거든. 대개 손가락 끝에서 혈당을 재는 기계는 우리가 병원에서 체열을 해서 재는 것보다 한 10%, 20%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혈당기가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좀 낮아. 그러면 내 혈당기로는 정상이었지만은 평균을 재보면은 좀 올라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당화혈색소하고 차이를 느끼는데 당화혈색소는 되게 병원에서만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잰 혈당하고 그 병원에서 잰 당화혈색소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차이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아마 그걸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당뇨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진단하는 거는 당뇨기가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혈당을 재서 정상, 당뇨병,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정상은 우리가 혈당을 봤을 때 밥을 먹기 전에 공복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는 공복이 아니에요. 대개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공복이니까 제게 아침에 한 번밖에 없죠. 대개 환자분들이 저 아침 먹고 8시간 지났는데 공복 아닌가요? 얘기하는데 대개는 밤을 지내고 난 혈당을 공복혈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잰 혈당이 정상 사람은 100 미만,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126이라는 수치보다 위에, 그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식후 2시간인데 음식에 먹는 것 따라서 식후혈당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설탕물을 75g 정도를 먹어요. 설탕물을 먹고 나서 대개 140 이하로 내려오 있으면 정상, 200 이상 올라가면은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는 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당화혈인데 당화혈색소가 정상적인 얘기고 당화혈색소는 그럼 뭐냐? 제게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복도 있고 식후도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제 먹을 때마다 변하니까 이거에서 평균치를 따져보면은 정상 사람은 5.7%가 안 되는 걸 정상이라 그러고 이게 6.5%보다 넘어가는 거를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하는 기준을 잡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공복혈당이 170이 나와서 한 달 반 약 먹고 열흘 전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108까지 내려왔어요.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잴 때보다 변동이 큽니다. 그 폭이 50 이상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일 큰 건 식사입니다. 아마도 여기 비욘디에 계시는 분은 여러 번 당뇨병 강의를 가셔서 음식마다 가지고 있는 GI, 우리가 당지수 이런 걸 들으셨을 거예요. 먹는 음식의 양, 그 다음에 식사를 일정하게 했는지 저녁을 일정하게 했는지 조금 더 많이 먹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조절하는 사람, 식사량을 좀 일정하게 드시는 수일수록 그 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공복과 식후의 차이는 대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복 차이가 많이 큰 경우는 식사량의 차이가 나는 거고 공복과 식후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음식 먹는 양의 좀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있네요.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인데, 나는 당뇨병이 있는데 사과나 배 간식을 좋아해요. 저희 환자 중에서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식사는 조금 하는데 과일은 굉장히 좋아해서 내가 밥은 한 끼는 굶어도 과일은 못 끊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한테 과일은 정말로 큰 적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또 이제 과일 농사 지시는 분들이 막 뭐라 그러실 건데, 이렇게 과일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아서 과일을 먹을 때는 이거 먹으면 당분이 올라가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먹는 과일을 얼만큼 먹으면 돼요?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일회용 커피를 먹는 커피잔 작은 거 있죠. 그만큼 들어가는 정도 과일의 양이 하루 동안 먹어야 될 과일의 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나면은 나중에 디저트로 주는 과일 있죠. 그 정도가 문제라, 그 정도 드시면은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운동하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과일을 드시라 그러고, 저녁 먹기 후에 드시는 과일은 제가 드시지 말라 그런답니다. 자, 또 질문이 또 있네요. 당화혈색소 얘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은 당화혈색 기준이 좀 다릅니까? 대개는 65세, 70세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정상치의 당화혈색소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커피를 먹어도 되나요? 커피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커피를 먹는지가 중요하죠. 대개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그렇게 까만 커피는 좀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믹스 커피는 드시면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질문이 많네요. 저녁 먹고 수박 먹고 검사했는데 공복혈당이 105가 나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공복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당뇨병이 생기는 기준인데, 한 번 올라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 사람인 경우에는 안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서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과일을 좀 적게 먹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공복혈당이 133이 나왔는데 일주일 있다 검사했는데 126이 먹었는데 약 먹으라 그러네요. 공복혈당만 가지고 기준으로 하진 않는데, 대개 공복혈당을 재고 나면은 당화혈색소나 식후 2시간 혈당을 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의 근거를 잡거나 시작으로 하죠. 그래서 126이 넘게 나왔으면은 첫 번째, 정말로 공복을 8시간 잘 했느냐, 그걸 따지게 되고, 식후 혈당은 얼만큼 나오느냐, 당화혈색소는 얼만큼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126이 넘었다 그래도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2번 이상 같은 수치가 나오면은 당뇨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검사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으면은 약을 먹기보다는 당뇨병 관리를 하라는 수치가 되겠죠. 운동하면 당연히 운동하면 내려갑니다. 운동하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루 적정량 과일은 100g이래요. 맞습니다. 되게 우리가 조그만 커피잔이나 먹으면 100g이니까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과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야채 드시죠. 당근도 있고, 누가 말대로 비트도 있고, 요즘에 조그만 오이도 있고 이런데, 그 오이를 설탕을 듬뿍 찍어 먹으시면은 과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것들도 있고, 또 있네요. 구연산을 먹고 있는데 공복혈당은 7, 80을 나오는데 식후혈당은 300이 나오네요. 구연산이 당분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니까 구연산 자체가 갑자기 혈당을 올리니까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됐을 것 같고,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서 7이 나왔어요. 7이 나오면은 이제는 끊어야 될 혈당이라고, 이제는 치료해야 될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구마를 빼놓기가 어려운데 고구마도 당분에 안 좋아요. 고구마에 있는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당뇨병이 아니신 분은 고구마를 드셔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 전 찬성. 근데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구마에도 당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대용하기 위해서 식사 대신 고구마를 드시게 된다면은 조금 드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고구마, 특히 감자는 당분이 많은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믹스커피 두세 잔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가네요.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아마 여기 당뇨병 있으신 분은 혹시 오늘 집에서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혈당 재보시면은 나 절대 믹스커피 안 먹어, 이런 얘기 나오실 거예요. 자, 질문들을 얼마나 소개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갔습니다. 이런 얘기 많아요. 부모님이 당뇨병인데 요즘에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네 집에 물어봐도 그 집 부모님도 당뇨병이라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당뇨병 환자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에서 매년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내요. 그러면은 3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보니까 당뇨병이 얼마나 생기느냐, 대개 14% 돼서 490만 명, 500만 명 정도가 당뇨병이라 그래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요즘에 저희 오래 사시잖아요. 65세 이상, 이제 노인이라 그러죠. 65세 이상이 되면은 당뇨병 환자가 얼만큼이냐? 27%. 이거 너 어디 지금 누구 말도 대통령 지지율 아닙니다. 27%니까 30% 가까이 되니까, 노인 중에서 204만 명이니까 3명 노인분에 1명이 당뇨병이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시고 당뇨병뿐이 아니고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걸 보면은 900만 명이 넘어요. 30세 이상이. 그러니까 둘 합하면은 1500만 명 돼요. 15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이만큼이 당뇨병 환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나라에서 하는 국가검진에서 혈당을 재주고 당뇨병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니까 꼭 검사하셔서 내가 그런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질문이 조금 들어왔나요? 믹스커피가 하루 한 잔도 안 되는 건가요? 하루 한 잔 드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언제 먹어야 되느냐?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오늘 운동을 하러 나갈 거예요. 밖에 나중에 또 운동 얘기를 드릴 건데, 슬슬 우리가 이렇게 산보하는 건 운동은 아니에요.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드시고 나가시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생고구마는 오히려 당뇨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생고구마를 삶으면은 그 고구마 안에 있는 당분은 변하나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냐면은 청들을 좋아하죠. 무슨 청, 매실청, 무슨 청 좋아하죠. 청들이 우리 보면은 과일하고 설탕을 반을 넣어서 오래 두는 거죠. 설탕은 오래 둬도 설탕입니다. 나중에 술로 변하면은 술이 알코올로 변하는 게 조금 다른데요. 단맛이 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생고구마나 우리가 삶은 고구마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담배는 당이 안 올라가요. 근데 술은 나중에 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술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먹는 즉시는 당이 안 올라가는데 그놈이 분해가 되면서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술 드신 분은 저녁에 재보면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아침에 술 깰 때 보면 당이 많이 올라가서 담배, 술은 끊는 게 좋은데, 그럼 담배는 혈당이 안 올라가는데 꼭 끊어야 되나요? 나중에 우리가 합병증 얘기할 때 당뇨병의 합병증은 왜 오느냐? 대부분은 혈관 질환으로 옵니다. 그런데 담배는 혈관 질환을 나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 술은 꼭 끊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 헬스 트레이너인데 당뇨병이 있으면 헬스 보충제가 안 좋겠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칼로리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 제가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 봤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처음에 많이 드세요. 그래서 체중이 좀 늘어나면 근육이 좋다 그래서 체중이 늘 때는 혈당이 막 올라갔다가 운동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면은 당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좀 다르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으셔요.
비간이라는 분이 또 올렸는데 최근 2년 반에 2년 반 다른 병으로 3개월마다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 공복이 85에서 107, 100 이상이 3번이고 당화혈색소이 5.2. 아직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혈당이 100이 넘었을 때 정말로 내가 공복을 잘 지키고 갔나 그런 것을 따져봐서 공복을 잘하고 갔을 때는 좀 낮게 나오고 그러지 않을 때 높게 나온다면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체크님이 올려주신 건데 고딩아이 식후 야쿠르트 마시고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당뇨병 걸릴 수 있나요?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가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 거를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은 정상사람은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단 걸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는 비만이죠. 나중에 이제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얘기할 때 비만이 문제가 돼버리면은 그 비만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 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 특히 가족들이 다 그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우리 고등 아이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도 조금 더 퉁퉁하셔. 엄마도 좀 퉁퉁해. 그렇다 그러면은 많이 먹게 하는 건 안 좋겠죠. 자, 여기 또 하나 올려진 건 1년 전에 혈당이 108이 나왔는데 1년 후에는 136, 126이 나오니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문제가 돼요. 나이가 드시면서 공복 혈당이 슬슬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근육 또는 배가 나온 거 이런 것 때문에 당뇨병이 돼가시는 분이어서 저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꼭 상의를 받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고 체중을 좀 줄이는 거 좋아요. 제로 콜라가 있습니다. 제로 콜라는 슈가가 없다 그러는데 이 콜라도 끊어야 될 건가요? 제로 콜라는 칼로리가 없습니다. 칼로리가 없어서 문제는 없는데 되게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다른 우리가 그 식이 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설탕 대용품이라 그래서 아스파탐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리지는 않아서 바로 끊어야 될 건 아니에요. 아까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은 그렇죠. 관리 안 하면은 당뇨병 넘어서까지 올라가니까 지금도 하죠. 식곤증이 있는데 식곤증은 당뇨병의 증상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일 것 같은데 애들도 당뇨병이 생기나요?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우리가 당뇨병의 종류를 따지다 보면은 1형 당뇨병, 이거는 소아에서 생기는 당뇨병이에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 인슐린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1형 당뇨병이라 그러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잘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비만해지고 뱃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오는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기는데 이거를 성인형 당뇨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아에 생기는 1형 당뇨병은 여기 혹시 저희 독자들 중에 우리 애기가 당뇨병이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기가 당뇨병이 생긴 경우에는 참 어려워요. 그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 거 못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생겨서 소아도 당뇨병이 생깁니다. 또 하나 당뇨병이 종류 중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습니다. 아기 갖고 나면은 임신 후반기에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되게 제가 환자분한테 얘기했는데 당뇨병이 생기는 거에 미리 예고편을 본 거라 그러는데 임신을 해서 체중이 올라가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임신을 하기엔 태반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성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췌장을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도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또 질문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일 당화혈색소 검사합니다. 금식해야 되나요? 당화혈색소는 하루 금식하는 거고 상관은 별로 없습니다. 되게 그런데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은 공복 혈당하고 같이 체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복 혈당 때문에 금식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당화혈색소는 별로 그날 먹은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3개월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 내가 조금 덜 먹었다고 갑자기 당화혈색소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6개월 동안 운동 안 했더니 체중이 7kg 올라갔어요. 늘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가 돼서 체중을 지키는 게 당뇨병 환자에서는 가장 좋고요. 정상인도 그렇고 폐경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체중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가끔 진땀이 나며 허겁지겁 식사를 하겠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나요? 68세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당뇨병과 저혈당은 좀 다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낮추는 약제를 먹기 때문에 그 약제를 먹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분이 저렇게 식사 전에 저혈당이 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배가 고파서 느끼는 증상인지 혈당이 떨어져서 느끼는 증상인지를 봐야 해요. 그래서 저러신 분들은 꼭 저런 느낌이 있을 때 병원에 가서 혈당을 한번 재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혈당이 70보다 낮게 나왔다. 그래서 정말 50까지 가까이 가도록 나왔으면은 저혈당이 생기는 다른 병들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거는 당뇨병하고 반대로 저혈당병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당뇨 수치, 공복, 식후형 혈당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어도 낮을수록 좋나요? 물론 낮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저혈당이 생기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병 환자한테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저혈당이 없으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걸 원하지, 가끔 자꾸 저혈당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건 오히려 안 좋다 그럽니다. 자, 체크님이 또 하나 올렸어요. 1시간 산보는 운동이 아닌가요? 운동 맞습니다. 맞는데 운동할 때는 운동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운동의 강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근육 운동도 있고 유산소 운동도 있죠. 되게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을 때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운동을 1시간 하시는데 천천히 산보 하시나요? 그건 운동이 안 돼요. 그러면은 100칼로리도 못 씁니다. 우리가 한 끼 밥 먹는 칼로리가 되게 600칼로리 되는데 100칼로리도 못 씁니다.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되느냐? 내가 걸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걷는 게 한 타임. 그런 게 운동할 때 2타임 정도는 지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나가면은 내가 정말로 빨리 걸어서 숨도 좀 타고 했을 때 운동이 된다고 하시고, 그냥 우리 남편하고 손잡고 산보예요. 이거는 산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어요. 박경원 님이 올리셨는데, 당뇨병 진단받고 몸무게 16kg 감량하였더니 당화혈색소가 7.1에서 5.1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16kg 감량이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감량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요. 그 감량한 것만으로도 저렇게 혈당이 좋아졌다는 걸 본인이 느끼시면은 내가 약 끊을 수 있습니다. 5.2가 되면은 지금 먹는 약 선생님이 줄이자 그럴 거고요. 지금이 유지되면 자꾸 줄여갑니다. 하지만 이게 있어요. 당뇨병은 아직은 저렇게 운동을 한다 그래서 완치가 되진 않습니다. 저게 빠진 몸무게가 다시 늘거나 그러면은 다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셔서 16kg 몸무게를 감량하셨으니까 이렇게 유지하시면 약 끊을 수 있는데, 저렇게 유지하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저희가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걸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만 하고 말 거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도록 내 생활 습관을 바꾸신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있다고 막 며칠 운동 열심히 해놓고 혈당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경험상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체중이 20kg가 넘어서 고등학교 2학년이 당뇨병이 됐는데 병원에 오니까 당화혈색소가 8점 몇이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따라오셨는데 아버님은 운동을 계속 하시는지 몸이 탄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아드님 당뇨병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찐 몸무게를 빼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그 학생을 데리고 가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동을 시켰는지 금방 혈당이 쭉 떨어져서 정상까지 내려간 거예요. 대신 그 몸무게를 유지해야겠죠.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아지셔서 박경호님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비가님이 이런 질문 내셨어요. 식후 스파이크가 엄청 튀어도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면은 당뇨병 진단을 안 내리나요? 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내리는 정도가 얼만큼 튀느냐에 따라졌죠. 식후가 뭐 400까지 올라갔고 300까지 올라갔고 그게 계속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화혈색소 올라갑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게 3개월 동안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헬스 트레이닝님은 운동 열심히 해서 당뇨병 걸릴 줄 몰랐는데 저게 헬스 트레이닝님이나 또는 유도 하시는 분 또는 운동하셨던 분이 운동 안 하다가 체중이 늘면은 그냥 당뇨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끝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번에 넘어가서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소아당뇨병은 이래요. 소아당뇨병은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애들은 처음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소아당뇨병 말고도 최근은 소아비만이라는 게 많이 늘었어요. 체중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도 많아서 소아비만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소아에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당뇨병 왜 생기나요? 왜 생길까요? 제일 먼저는 비만입니다. 비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이 제일 큰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는 결국 비만이 될 수 있는 거는 운동 부족,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생길 수 있죠. 또 하나 오는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누가 내 돈을 띄어보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아요. 그런 게 며칠이 되면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관절이 아파서 관절 통증을 억제하려고 맞은 주사, 스테로이드라 그러는데 그런 스테로이드를 먹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가 또 하나 오셨냐면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13일 차이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는 공복혈당이 155. AS, ALT는 간 수치거든요. 그 다음에 감마GT라는 것도 간 수치인데 29, 46, 26인데 대개 AS, ALT는 40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 있고 감마GT는 70이 정상이고 크레아틴 0.4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는 당 수치는 검사가 나왔는데 ALP는 87, AST는 50, 73, 30이 나왔어요. 이거 일자에도 편차가 있는 건데 검사 결과 많이 차이 나는데요. 저런 것들도 식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이냐 식후냐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겠고 술을 먹고 안 먹었느냐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사하시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P 같은 거는 뭐 높지 않은 상관없는데 AST가 50 정도가 정상이어서 29에서 50은 조금 올라갔는데 약을 먹고 재는 경우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복혈당이 155 추후로 당뇨병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155 정도만 해도 제가 왔을 때는 당뇨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공복을 어떻게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공복혈당 기준이 126이거든요. 그러면 환자한테 전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자, 오늘 가셔서 8시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내일 와서 다시 검사하시는 거예요. 내일 오실 때는 공복혈당, 제가 식후 2시간 혈당 잴 거예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라는 거 같이 잴 겁니다. 그거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니까 꼭 지키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봐야 될 거 같아서 155 나오셨으면 꼭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분이 또 질문을 올리셨어요. 당화혈색소가 6.5%고 나이는 6.8, 당뇨는 15년째인데 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에요.
혈당은 조절이 잘 되시는데 너무 당뇨병을 걱정하시라고 너무 안 드시는 거 아닐까요? 너무 살이 빠지는 것도 당뇨병에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유지하시는 거지, 혹시 최근에 나온 당뇨병 약 중에는 체중을 좀 줄이는 약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약을 쓰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서 너무 체중이 빠지는 경우에는 좀 보셔야 돼요. 체중이 46kg인데 살 좀 찌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키가 필요해요. 키하고 체중하고 알아야지 지금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키가 150, 160이시면은 체중이 좀 낙한 거고, 키가 150이 좀 안 되시면은 46kg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질량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따져서 어느 정도인지 보신 다음에 굳이 더 찔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찌게 하는 게 난가? 찌는 것 중에 지방이 느는 것보단 근육이 느는 게 나아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정상혈당이 됐고,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 방법으로 정상 범위인데도 과거 이상 수치였을 때 이분 혈관 및 전신 부작용이 누적이 되나요? 지금 정상이라면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가 당뇨병의 합병증은 살아가면서 올라가는 혈당의 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상으로 잘 유지되신다면은 혈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정상이라 그래도 식후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조금씩 남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당뇨병으로 조절이 안 되신 분보다는 혈관이나 전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을 거고, 아주 정상인보다는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절 안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균 가루가 너무 단데 당 생길까 걱정이 되는데 상관이 있나요? 정상이시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당뇨병 전 단계나 초기 당뇨병이라면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당분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좋다고 그냥 보시는데, 당뇨병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봅시다. 나는 당뇨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당뇨병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프로바이오틱스 먹어도 돼요. 당뇨병이 없으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걸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면 좋지만은 않겠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환자분 중에 그러신 분들 많아요. 요즘에 우리 가족이 나한테 건강하라고 이렇게 홍삼을 갖다 줬어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해요. 그 홍삼 요즘에 나오는 게 짜먹는 홍삼인가요? 근데 그 짜먹는 홍삼이라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는 드시지 말라 그래요. 그런 홍삼 안에는 일반 사람이 너무 쓰니까 잘 먹게 하려고 당분이 좀 들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먹으면은 당뇨병인 사람이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홍삼 거 마크에 보면은 당뇨병 있는 사람은 조심해서 확인하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렇게 꼭 아시면 좋겠고, 당뇨 검사할 때 8시간 공복인데 8시 후로 먹지 말아요. 물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복으로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환자분들한테 당뇨병 생기면은 첫 번째 지켜야 될 수칙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자, 저녁을 일찍 드시고 저녁 먹고 간식하지 맙시다. 자, 이게 혈당에만 좋을까요? 저녁 먹고 간식하지 않고 좀 속이 빈 상태에서 자면은 속도 편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속 쓰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당뇨병 약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요즘에 나오는 SGL2 이니비터라는 약이 있어요. 좀 영어가 들어서 어렵죠? 이거는 소변으로 당분을 빼서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중이 3kg에서 5kg 정도 줍니다. 그런 당뇨병 약이 있어서 최근에 스님들이 많이 쓰시니까 여쭤보시면 알아요. 자, 당뇨병 전 단계인데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은 득과 실이 있나요? 일단 당뇨병 약이 보험이 안 돼요. 전 단계는 당뇨병이 있을 때만 당뇨병 약이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당뇨병 약 중에서는 전 단계 당뇨병 환자가 먹었을 때 당뇨병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거나 전 단계가 당뇨병으로 옮겨가는 걸 예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면은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당뇨병 약제 중에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을 써볼 수도 있는데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이 104고 당화혈색이 5점인데 공복 혈당이 높아서 104 정도면은 조금 높으신데 저녁 먹고 운동 조금 하시면 어떠실까 좀 권장을 하겠네요. 물 드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목이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을 마시기 전에도 막 올라옵니다. 검사하기 전에 꿀까베기 먹는 거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제품의 당 수치가 몇 %까지 괜찮을까요? 16% 들어있네요. 커피 우유를 마시다 보니 16%라는 게 기준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고기 식품 영양표에 보면은 내가 한 통에 16%가 들어있는지 당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 커피 우유보다는 일반 우유가 적겠죠. 그런 얘기 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비만이라 저녁을 빨리 먹고 배고프면 잠이 안 와서 자기 전 1시간에 곤약 젤리 먹는데 곤약 젤리는 아마 제가 칼로리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그러시면은 야채를 갈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8칼로리면 거의 칼로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깃밥 한 공기가 되게 우리가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 칼로리가 3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8칼로리면 거의 없는 거죠. 그 정도는 드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그 정도이다 알고 보니까 아니더군요. 체중이 1도 안 빠져서 그러신 분들 계셔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당뇨병 약을 정할 때 환자분들의 체중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어떤 정도로 혈당이 나빠져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정하시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들한테 맡겨주셔도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기 저도 5시 전에 식사 끝내고 이후로도 물도 먹지 않습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이 습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환자들이 애매하고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50분이 예정이 됐는데 3분밖에 안 나왔네요. 검사기 전 저녁에 꿀까베기를 먹었는데 130에서 126으로 떨어졌네요. 저거는 126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혈당을 재는 기계가 가지고 있는 오차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꿀까베기 좋아하셔도 내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더라고요. 좀 안 드셨으면 되게 좋습니다. 공복 시간이 8시간이 괜찮습니다. 최소한이 8시간이고요. 더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당뇨병 약을 먹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먹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밤에 소변을 2시간마다 다녀요.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제일 궁금한데 밤에 소변을 많이 보시는 건 당뇨병 아닌 경우도 많아요. 대개는 요즘에 나이가 드시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시 방광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얘기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밤에 소변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저건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도 맞고 계신데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는데 오메가3나 영양제 추천. 영양제 오메가3 드셔도 돼요. 근데 당뇨병하고 상관은 없고요. 오메가3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산화 독소를 좀 감소시키고 중성지방을 낮춘다 그래서 결국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좀 좋게 만든다 그래서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정말로 많이 운동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오래 사시기 때문에 60세 전에 골다공증 있으시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골다공증이 있고 하시면은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당연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체중을 줄이려고 삭센다 주사 괜찮나요? 비싸서 그렇죠. 삭센다 주사 맞으시면은 체중 빠지고 삭센다 주사 자체가 당뇨병 치료 약제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 약제가 GLP-1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당뇨병을 좋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나만 말라 보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그 거울을 보니까 조금 높더라 그러시면 하실 필요가 있어요. 56년생 65세 아까 골다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건 지금부터 좀 체중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0 넘어서까지 사실 거니까 지금부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공복 혈당이 155, 29세 여성이시고 8시간 금식하고 잰 건데 저렇게 나오셨으면은 어서 가셔서 당뇨병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155가 나왔으면은 당뇨병일 가능성이 50%는 넘을 것 같아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9분 5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내용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제가 한 건 다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길병원 내분비내과의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